자, 여러분, 문제집 278페이지 아까 109번 문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있잖아요. 109번 문제도 1번 지문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거에.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잖아요. 조정 대상적 고려하지 않고 1번 지문을 보니까 109번 문제 1번 지문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 중 5억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42% 세율정된다는데 이게 원래 바꾸려고 한 거였는데 안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1번도 맞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도 맞다고 보시고요. 옳은 것으로 1번도 옳은 것으로. 그래서 1번, 3번 둘 다 정답으로 하시고요.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제가. 그래서 1번하고 3번 다 정답으로요.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하면 6%고 5억 원 초과 금액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42% 세율정된다. 그래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1번 지문이요. 이것도 옳은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으로. 아예 늦게 온 선수들. 자, 그래서 문제집 278페이지 109번 문제 1번도 옳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도요.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이율과세 특례, 부당해산 부인 특례. 자, 이어서 봐야죠. 285페이지 문제집 120번 문제는 별표시 해놓고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인데요. 요약집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우리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를 좀 펴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98페이지로 봅니다. 요약집 98페이지 24번 테마 양도소 금액의 계산 특례 있잖아요. 별표시 3개 하시고 요약집 98페이지 24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별표시 3개 하시고 먼저 1번 양도소 금액의 구분 계산 등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양도소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결성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아까 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의 양도소 금액하고 주식 양도소 금액하고 동그라미 3번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결성금의 공제 통산이요. 세율별 공제 우선 자산별 양도 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류율 과정에서 쭉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미공제분의 처리,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미공제된 결성금을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성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또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업소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또 99페이지 3 양도소득의 부당행 예산 부인 특례가 이어지는데 요거는 묶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또 쭉 한번 드리고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요. 그리고 교재를 같이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같이 교재 요약집을 일단 보고요. 일단 설명을 한번 쭉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일요일 날 세법 비교도에 특강이 있다고 그랬죠? 특강집 보니까 벌써 원고 넘겨서 디자인 다 나오고 보니까 책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 주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할 때는 알겠는데 양도소득세 배울 때 정도 되면 가물가물해지고 또 막 뒤섞여가지고 내용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헷갈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자,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주요 세목에 대해서 과세 주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을 횡으로 딱 비교해서 한눈에 보면서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특강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요약집을 재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재편성한 거라 내용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 세법 내용이.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루 동안에 특강 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주요 세목에 대한 중요 내용별 비교를 요거를 딱 해가지고 틀을 딱 잡고 세법 헷갈리지 않도록 딱 틀을 잡고요. 거기 이제 하고 그 외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또 헷갈리는 거 뭐 공동 상속주택, 공동 소유주택, 뭐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막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쫙 또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부만 보고 다 강의하진 않아요. 특강집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근데 이 내용 위주로 이제 특강을 하고 그 외의 내용들은 몇 가지만 추려서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강이 끝나면 여러분이 특강집을 갖고 다니면서 요약집은 시험장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거고 이 특강집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뭐 앞으로 이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사전처럼 뭐가 헷갈려. 이게 납세무자가 아니면 과세표준이 뭐 세율이 난 이거하고 뭐 뒤섞여가지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 딱 펴놓고서 쫙 비교해서 정리하고 또 뭐가 헷갈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이 뭐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가주택도 그렇고 다가구주택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거 딱 펴놓고 쫙 비교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처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특강을 다른 곳에서 무조건 딱 한 번 필수적 과정으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비교대 세법 특강을 꼭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제가 선택이 아니라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완성을 위해서 세법 우리가 완성을 위해서 세법 우리가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쫙 놓고 이렇게 세트로 요약집과 함께 세트로 이렇게 비교해서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 그거 꼭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한 대여섯 시까지 합니다. 중간엔 점심 먹고요. 뭘 깜짝 놀라고 그래.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그때 이제 오전에 이제 한 4시간 정도, 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1시 반이나 2시 정도까지 오전에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진도를 쫙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꼭 그때 여러분 특강 들으시고요. 그래서 꼭 특강 들으시길 당부드리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요약집 99페이지 펴놓고 설명을 듣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여기를 보세요. 배우자 또는 자,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예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중에서 다른 건 안 되고, 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증여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을이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 갑이 만약에 2012년도 10월 달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했을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했는데 2017년 5월 달에 증여를 했고요. 증여를 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에 이 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제3자 병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양도한 날은 2018년도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만약에 양도를 했습니다. 의리평하게. 그리고 양도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7억 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문자가 되느냐? 수중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리병한테 양도한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으로 합니다. 자, 근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죠 여러분들?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요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사례에서 여러분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이 토지나 건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보유기간, 장기 보유공제 적용시, 세율 적용시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어느 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받은 날로부터였으면 장기 보유통제를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못 받지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하니까 2012년 10월부터 2018년 7월이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네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면 3호, 15, 양도차익의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면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자, 가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기납부한 증여세.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동자는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결존비속은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결국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하여튼 배우자 직결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이게 이율과세 특례 핵심 내용입니다. 딴 거 없어요.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양도세 계산할 때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요. 부당하게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인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요거, 자,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을 때를 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업주고요. 우리 회사 종업원과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특수관계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이거잖아요. 자, 제가 사업주인데요.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고, 하여튼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특례.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 유형이 있고, 증여 후 우회 양도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남 사이 같으면 뭐 싸게 팔든 비싸게 살든 현저하게 부당한 저기가 아닌 다음에는 뭔 관계가 있어요. 좀 싸게 팔겠다는데 비싸게 사겠다는데 뭐. 근데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해야 되고, 특수관계자 간에 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세법 고수의 길로 들어야 되는데, 저도 저가 양도, 고수 고가 양수의 경우만 특례 적용됩니다. 다 같이 우리 바디 어떻게 배운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 경우요. 그러면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증여자가 있고, 증여자 갑이 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고요.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를 했는데 어떤 자산을, 자, 수증자와 증여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삼촌과 조카 또는 뭐 사촌지간, 뭐 주로 형제지간, 뭐 이렇게 나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요. 자, 제3자에게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되냐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던 것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한 거로 나왔는데, 6년이 되는 때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5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이율과세 특례도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특례 적용되는데 이거 5년 내 증여받은 때부터 5년 내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는 자,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특례 적용됩니다.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주민 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증여 후 의양도에서는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다음에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이 두 개 합한 게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고 가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데 그 세액보다요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예요? 더 적어요. 두 개 합친 게.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소득세 수중자한테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 부과해요. 이거 싹 부인하고.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그때부터 보기한 계산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건 싹 부인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이율과세 특례는 수중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여기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증여부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고 또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증여부양도에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 증여자, 수중자 사이에 이율과세 특례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수중자한테 자, 증여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 있다는 거. 또 배우자 직계주민 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얘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특례가 적용되는데 자, 증여우양도는 배우자 특수관계에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 부당한 감소,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 큰지 적은 잘 봐야 돼요.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돌렸다 봐서 싹 부인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앞으로 이따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갑을평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그 다음에 증여우양도 나오면 꺾어지는 그림, 갑을평 꺾어지는 그림, 요거 생각하고 이거 싹 부인하고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자, 봅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억에 옛날에 취득했던 건데, 요게 지금 시가 6억이 됐습니다. 근데, 자, 을에게 양도를 했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대가가 만약에 3억 원입니다. 자, 이랬을 때요. 특수관계자 간에, 예를 들어서 남남 사이 같으면 보세요. 뭔 관계가 있어요? 갑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가격은 실제 양도한 가격 3억 원, 취득 가격은 애초에 1억 원. 자, 그래서 양도책 2억 이렇게 신고해요. 근데 관할 세무상이 봤더니, 자, 얘가 예를 들어서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무조건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저가양도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퍼센트로? 5%,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 그러니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인하고 관할 세무상이 다시 계산해요. 양도가격은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니까 6억 원, 취득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1억, 양도차익 5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특수관계자 간에 자 이번에는 고가양수
자, 고가로 취득했을 때 시가보다 높게.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데 시가 1억짜리인데 시가 1억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약 3억 원의 양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양도세 신고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을은 양도세 신고하면서 양도 가격은 3억 원 정해져 있고 취득 가격은 실질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은 1억 5천. 이렇게 계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관할 세무장이 봤더니 얘 형이고 얘 동생입니다.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 그럼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 부담 감소관이 따져봅니다.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는지. 여기서 얼마 차이 나? 5천만 원. 3억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5천이니까. 그럼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 1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항목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요 사례 같으면 5천만 원, 1억 시가 1억 초과액 5천만 원은 의뢰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거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양도 가격은 3억 원. 자, 취득 가격은 실질 취득 가격으로 하지 않고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이렇게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교재 보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사에 대한 이율과세.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2억에 샀는데 감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팔면 취득가격 2억, 양도가격 7억, 그래서 양도차익이 5억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 규정이 없으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 5억으로. 5억, 증여 당시 재산가격 5억이었는데 증여해. 그러면 배우자가 내는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를 안 내요. 그리고 5억에서 7억, 그러면 양도차익 2억으로 줄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세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몇 년 지나서 팔면 좋아요? 5년 지나서. 5년 지나서 팔면 자기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5년 지나서 팔면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양도가격 7억이니까 양도차익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단점은 있죠. 5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묶이는 단점은 있지만 어떻간에 부동산이 확 뛰었다 가격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배우자한테 일단 훗날 도모하면서 증여했다가 5년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5년 내에 팔면 소용없습니다. 취득가격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죠. 양가로 2번 적용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중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고요. 2번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특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율과세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와는 다르고요. 4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대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여기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 혼인관계 소멸됐어요. 그래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법원 몇 번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세금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둘이 이혼 신고 제출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원 판사 앞에 가가지고 왜 이혼하려고 하냐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성격 차이요. 그냥 그리고 빨리 생각 좀 다시 한번 해보라. 다시 생각 좀 천천히 해보라고 하면 그냥 생각해보나 우리 결심했다고 그냥 빨리 해달라고 하고서 그리고서 법만 되면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어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합니다. 특례를. 그래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를 적용해요. 근데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부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이 99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4번 말씀드렸고 99페이지 적용 제외되는 경우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업권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서 수용된 경우 내가 양도하게 된 이유가
수용으로 양도하게 되는 거예요. 증여받아서 2년 내에 수용당해서. 특례 적용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니은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 어차피 비과세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디귿번이 재작년에 신설된 건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위 니은의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즉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세 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 배제되고. 그런데도 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리을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 적용해? 특례 적용해서 계산한 게 더 적은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율과세 특례 사례가 나오고서 만약에 이때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 특례 적용 안 해. 그럼 특례 적용 안 하니까 납세무자는 수증자 원래 을이고, 그러면 취득가격 계산할 때, 자,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특례 적용 안 하니까 5억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고요. 특례 적용 안 하면, 그쵸, 여러분들? 특례 적용하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또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하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다고 나오면 특례 배제되는 경우니까 그럴 때는 자,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율과세 효과를 봅니다. 납세무자는 누구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임수에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 2번 증여세 처리.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대액은 자,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3번 양도세 계산 시에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 장기분제세율을 다 판단합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자, 봤고 3번 양도속의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입니다. 의 납세지구 하나의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속에 있는 고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와 특수관계인 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조세 부담 감소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아래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자,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숫자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5%입니다. 시가의 5%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기억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니은번 그 밖에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필요경비에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하게 계산됐다고 봐서 연대 계산을 부인합니다. 동그라미 2번 결론적으로 그 고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장이 당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유형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기억번 양도수기는 고자가 그와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시가에 의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요. 말하고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보니까요. 증여 후 우회 양도입니다. 기억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히 감시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요. 즉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고요. 디귿번 증여세 처리.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요. 리을번 양도세 계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얘네들 계산은 싹 부인해 보니까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임수 간 이율과세 특례하고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분 특례 비교해 봅니다. 증여자 수증자의 관계는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임수이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임수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지문은 삼촌이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4번 지문에 만약에 이때 증여자와 수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면 이러면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에 산부인 특례가 아니라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에 처음엔 특수관계자라고 했다가 만약에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다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돼요? 벌써 수증자가 되고요. 벌써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자에는 증여우양도에서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특례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적용 대상 자산. 이율과세 특례는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특례 적용되는데 부당행위 산부인 특례는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되고요.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둘 다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해야 되고요. 납세무자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입니다. 근데 증여 후 의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요. 기납한 증여세 처리 이율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당행위 산부인 특례 증여 후 의양도는 증여세 아예 부과하지 않고 냉겼으면 돌려주고요. 연대납세무 어차피 이율과세 특례는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는데 증여 후 의양도에서는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서.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요.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증여 후 부당행위 산부인 특례 같은 것들은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동감 1번 특수관계자의 증여 후 우회양도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할 때? 적을 때 조세 부담을 감소했다고 봅니다. 2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면 조세 부담을 감소했다고 보고요. 취득가액 계산, 장기 보유등재 세율 중시 보유기한 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집으로 갑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시니까 문제집 120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문제집 120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고개 한번 또 드시고 어깨 한번 돌립니다.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네. 여러분 힘내시면서 보겠습니다. 120번 문제 봅니다. 자, 별표시 소득세법상 갑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양도를 입증한 것으로 가정한다. 1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 양도했어요. 저도 저가 양도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도 저가 양도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그럼 따져봐야죠. 조세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 차이 나네. 그럼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따져봐야지. 시가 5억에 5%면 5, 25 얼마입니까?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건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특례를 적용 안 하면은 2번 같으면 특례를 적용 안 하면 양도 가격을 시가 5억으로 해요? 4억 9천만 원으로 해요? 특례 적용 안 하니까 4억 9천만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합니다.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면 시가로 하지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이때 양도 가격은 4억 9천이 되는 거고. 3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1억 2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삑! 따져볼 필요가 없네 이거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만 적용되는 거지. 남남 사이 비싸게 사든 뭐 싸게 팔든 뭐.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특례 적용 안 되고. 4번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로부터 시가 6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높게. 고수. 고가 양수했죠? 그럼 따져봐야지.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네. 그러니까 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는 양도세 계산 시의 취득 가격은
시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하는, 시가 6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9억을 실지 취득하는 거예요? 9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이때는 특례가 적용되니까 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6억 원. 시가 6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예? 특례 적용되니까. 4번 정답이고 5번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1억 5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자, 고수, 고가양수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121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요. 역시 요약식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자, 보겠습니다. 갑이 2016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 원인데 3억 1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0월 5일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토지를 5억 원인데 시가 5억 6천만 원짜리인데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 지금 저가양도 고가양도 한 거죠? 그럼 보세요. 갑의 양도소 금액은 얼마인가? 갑필차장소, 양도소, 뭘 구하는 잘 보여요. 갑필차장소, 양도소 금액 구하래요. 자, 그랬을 때 다만 토지 등기됐고 취득가격 다른 필요비 없고 직계점수 관계. 자, 그러면 처음에 취득가격은 3억 1천, 시가 3억짜리를 3억 1천만 원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그러면 따져봐야죠. 조세부담 감소가 있는지. 자,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얼마밖에 차이 안 나? 1천만 원. 3억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3억에 5%면 3억 15니까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시가로 하지 않고 얼마? 3억 1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3억 1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3억 1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격은 보니까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그럼 따져봐야지.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는지. 안 나죠? 6천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니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5억 6천만 원의 5%는 5, 6, 30, 5, 25니까 얼마입니까? 2,800만 원이요.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 5억 6천만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여기 보세요. 시가 5억 6천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자, 다른 필요경비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5억 6천에서 3억 1천 빼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2억 5천이고. 자, 갑필 장기 보유금액을 공제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건데 그럴 때 이 장기 보유금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 줘야 되는데 여기 딱 문제를 보면요. 보유기한이 얼마예요? 예? 2016년 3월 5일 날 취득했고 2018년 10월 5일 날 양도하니까 3년 이상 보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유제, 여기 보세요. 장유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차, 장소, 양도 소득금액 그대로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감 잡으셔야 돼요. 특례에 해당하면 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로, 수익가격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거. 12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123번 문제는 요약식 98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요건 한번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정신을 바짝 집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했고요. 을이 그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그렇습니다.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합니다.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채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예요. 배우자 직김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내 양도하니까.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니까 자, 취득가격은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 갑이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잖아요. 맞고.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야 안 해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자, 갑이 당초 증여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증여한 배우자 직김수 취득한 가격으로.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투병제액은 건물의 양도채에다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자, 특례를 적용하니까 보유기한 어느 때부터 시작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한 계산하죠? 그렇잖아요. 이율과세 특례는 장경제 정시든 세율 정시든 다 맞습니다.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이자인 경우,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니까 얘는 증여 후 우양도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맞죠? 아니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문제가. 자,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의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하다고 돼 있어요? 좀 크대요. 이 두 개 합친 게 더 크대. 그러면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지만 갑이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아이고, 특례가 적용 안, 이게 두 개 합친 게 더 커서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면 틀리는데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4번 여러분 맞습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맞습니다.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자, 갑과 을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해에 5번부터 뒤에 거꾸로부터 봤으면 바로 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1번부터 봤으면 그냥 시간 다 가고 헷갈리지 여러분.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연대납세 묻고 124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12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4번 문제 역시 요약식 98에서 99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를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그 토지를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 거예요.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1월 것의 특례죠? 을의 양도차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토지를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죠? 1월 것의 특례 중되니까. 이 경우 을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상당액은 필요 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1월 것의 특례에서는.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럴 때 잘 보세요. 양도채 계산 취득가액은 을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그죠 여러분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저기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맞고요. 3번 을이 갑의 자녀인 경우 그러면 이를 갔을 특례네요. 배우자 직금속관. 갑 토지 양도채 계산할 때 사업인정구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 혐의에서 수용된 경우에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양도가액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당시의 실거래가로 한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뭐로 해? 증여받은 가격으로. 맞죠 여러분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4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역시 이로 가서 특례네요.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등재액은 토지 양도차에다가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부견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로 가서 특례 적용되면 장기 보유 적용 시에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이로 가서 특례 적용되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5번 봅니다. 을이 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이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증여 후 우양도예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2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그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적을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는다. 아니죠? 자, 요 두 개 합친 게 여기 보세요. 두 개 합친 게 적으니까 직접 계산한 세액보다 요 두 개 합친 게 적으니까 특례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돼 있어야지 보지 않는다니까 틀렸습니다.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 거죠. 5번 정답입니다. 12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자 갑이 4년 보유한 건물, 주택 아니고요. 을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것에 증여했고 고자 을은 이를 증여받아서 4년 보유한 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몇 년 양도했어요? 5년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것에 특례 적용되는 거죠? 네. 자,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기됐고요.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갑을병 딱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누가 돼요? 을, 수증자 을. 양도채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렇죠? 네. 3번 장기 보유등기는 양도채에게 100분의 10이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 보유기한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월과세 특례는 보유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합치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8년.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3%씩 38, 24. 양도차익의 24%가 돼야지 100분의 24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기하는 계산하니까. 그래서 3번 자 정답이고요. 틀렸고 4번 고자 갑과 을은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부분은 배우자 김소건 한 몸이니까. 5번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 적용될 세율은 6에서 42%다. 보유기한 자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잖아요. 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12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290페이지로 갑니다. 12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27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역시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요.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배우자식계주민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이다. 틀린 거. 아까 배제하는 거 쫙 봤었는데요. 1번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서 수용된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2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뭐하러 특례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주의하라고 했어요.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즉 1세대 1주택 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특이하게도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가 되는데도. 4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을 때 뭐로 특례 적용해? 자 5번이요. 수증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지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양도당시 이혼했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128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에 지금 양도합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일로부터 6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5년 양도 안 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래요? 아니지. 여기 보세요.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특례가 적용될 때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지 6년이 지나서 5년 지나서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자 1번 정답입니다.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분제 적용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분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해당하죠. 친족관계 등이 있으니까 경영지배관계에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다. 특수관계자입니다. 4번 갑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양도하여금 8억 원으로 계산한다. 자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그럼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가 금액으로 3억 차이 안 나죠? 여기서 얼마? 5천만 원.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 시가 8억에 5%면 8, 5, 40, 5, 8, 40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그렇잖아요. 시가 8억에 5%, 5, 8, 40,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격은 뭐로 갔으냐? 시가 8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얘기고.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 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 70%입니다. 129번 문제는 가필차장 소기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 좀 풀어봅니다. 장기 포유통제액은 뭐 토지 같은 것은 보유연세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38, 24 양도차익 24% 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 여러분이 쭉 한번 연습해 봅니다. 130번 문제도 종합 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92페이지 131번 문제 있죠? 요거는 요약제 95페이지 참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한 거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가 5억 취득가격 등 필요경비 4억 그러면 양도차익 얼마고? 1억 과세표준금액이 얼마냐고 과세표준금액은 얼마고? 1억 산출세액은 세율 70% 미등기 양도한 거 적용하니까 1억에 7%니까 얼마? 7천 맨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맨날 한 거고 자, 293페이지 06번 납세 절차 별표에 쓰게 합니다. 우리 요약지에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자, 요번에 올해도 역시 납세절차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요거 문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거 그냥 문제 좀 더, 몇 문제 더 풀고, 좀 마칠게요. 자, 마저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하늘 한 번씩 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지금 그런 순간이네. 자, 바쁘지만 시간은 좀 됐지만 293페이지 06번 납세 절차를 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132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요약지 101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갑이 2018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고요. 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양도 없고 1번 봅니다. 2018년 7월 30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직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월 15일 날 양도했으니까 자, 일단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말은 없지만 무조건 예정신고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정신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양도일 5월 15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입니까?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하니까 7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2번 질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예정신고하자는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개정세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보세요. 올해 개정세법과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올해 중요한 거.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다 말할 때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양도에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자,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근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를 이행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그랬을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관계라고 그랬어요. 남남. 자, 그래서 제가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있으면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에요. 자, 예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무조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 연도 확정신고 안 했다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이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다만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다만 자,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이 가산세가요, 가산세 적용될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단순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신고기간 하루만 지나도 신고일손해 가산세 적용할 때, 이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되긴 되는데, 다만, 자, 몇 프로요? 요거 50%를 50% 어떻게 준다? 감면해 줍니다. 깎아준다. 요게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무조건 가산세 적용돼요. 확정신고 해달 안 하든 상관없이.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줍니다. 2018년도 개정세법. 무조건 알아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신설된 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2번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확정신고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물납은 안 되지만. 4번 예정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 했어요. 양도세 말부터 2개월이네.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다만 누진세율 종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랬습니다. 요약집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양도세 물납은 안 돼요. 분할 납부 되지. 133번 문제 별표 시험입니다. 요약집 101페이지 3조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다. 1번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세는 거주할 때 당연히 어디? 주소지예요. 2번 이거 시험에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양도소득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아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어느 교수님인지 다 강조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다 맞춰요. 혼자만 틀리면 안 돼요. 자, 전국에 한 거의 10만 명 가까운 수험생이 맞히는데 자기 혼자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3개월이고 2번 정답이고 3번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경우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 그랬어요.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요건 갖추면 분할납부 허용되고 5번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인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134번 문제는 역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인데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101에서 102페이지 참조고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35번 문제 또 요것도 요약집 101에서 102페이지 참조고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다 설명드린 게 나와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101페이지 참조고요.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18년 1월 30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18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18년 5월 20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 시기는 2018년 2월 28일이다. 제가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언제인지 말씀드렸어요. 살짝 봤습니다. 문제집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2월 20, 원래 양도세는 양도 및 취득 시기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2월 28일. 근데 뒤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2월 28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2번 예정신고 기한은 2018년 4월 30일이다. 그래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기한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만약에 허가일 전에 지금처럼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어떤 게 나중인지 보라고 그랬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허가일이 언제예요? 예? 5월 20일. 5월 20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로 돼 있어야 돼? 7월 31일이야. 예정신고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31일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으로 하니까 확정신고 기한 기간의 끝이니까 5월 30일. 다음 연도 맞습니다. 4번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당연하죠?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국세니까. 5번 예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무조건 부과됩니다. 13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1번 고자는 국내에 있는 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국내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고자. 2번 고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고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죠? 5년 이상 주소고소는 고자니까. 3번 비고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마돈나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토지, 광명시에 있는 토지 팔았다. 자,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4번 비고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마돈나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빌딩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비고자 국외 소득 납세무 없습니다. 4번 정답. 5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비과세라는 거. 296페이지 넘어갑니다. 13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38번 문제. 자,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면 오늘 문제 138, 139, 140번 문제 봐서 다음에 풀던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국외산 양도 같은 것은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요. 얼마 다 풀고 가긴 좀 그렇고 끝에 조금 남겨놓고 다음 주에 이제 조세 총론인데 풀어올 문제 제가 좀 이따가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1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표시 하시고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2018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다. 자, 2018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5월 31일이지. 5월 31일. 자, 1번 틀렸고요. 2번 요약집 103페이지 참조고,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거기 해설을 보세요. 양도세 분할 납부. 요약집에도 있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분할 납부할 때 그 요건 기준금액이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 기한은 다 이제 통일됐습니다. 올해 개정돼서 재산세가 바뀌어서 다 2개월 내에 납부 기한 돼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누죠?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내에 최소한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죠?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300만 원. 근데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납기내에 최소한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럼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600만 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봅니다. 138번 문제 3번 질문. 자,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재산세, 종부세 500만 원 초과 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없다는 게 틀렸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4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고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정답. 139번 문제만 풀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돼서. 13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법정 신고기한 내에 예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당연히 적용되고요. 2번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평가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도 자, 뭐로 계산해야 되냐?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볼 거고요. 3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이거 개정세법.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00분의 얼마? 50% 감면이라고 그랬습니다. 2018년 개정세법.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5번 다음에 주에 또 볼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40번 문제, 계산 문제 다음 주에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해갖고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299페이지 144번 문제, 300페이지 145번 문제, 자, 그 다음에 148번 문제 보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보궐 문제예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조세 총론에서는 뭐 잡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문제 보궐 문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자, 6페이지 갑니다. 조세 총론 6페이지 2번 문제, 3번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 문제, 넘어가셔서 9번 문제, 넘어가셔서 15번 문제, 넘어가셔서 17번 문제, 넘어가서 23번 문제, 23번 문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자, 그리고 19페이지 2번 문제, 19페이지 2번 문제, 4번 문제, 19페이지 2번, 4번, 그리고 넘어갑니다. 23페이지 7번 문제, 24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그리고 넘어가서 14번 문제, 16번 문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요. 20번 문제 쭉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넘어가서 20번 문제, 그 다음에 22, 23번 문제, 22, 23번 문제 넘어갑니다. 27번 문제, 27번 문제,
자, 그리고 넘어가서 31번 문제. 31번 문제. 넘어가서 32번 문제. 그 다음에 33번 문제도 중요하네요. 33번 문제. 그리고 39페이지 넘어가서 1번 문제. 39페이지 1번 문제. 41페이지 5번 문제. 그리고 넘어가서 43페이지 9번 문제. 자, 그리고 44페이지 10번 문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오늘 좀 늦었는데, 양도숙세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하여튼 양도세 마무리, 국외산 양도라고 좀 마무리 짓고, 조세 총론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힘내시고, 다음 주에도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